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질환명이 좀 어렵습니다. 회전성 추골동맥 증후군. 드물긴 하지만 간간히 마주칠 수 있고 우리 어지럼을 다루는 의사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대학에 계신 안승기 교수님과 같이 발표했던 논문을 같이 보면서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50세 여자 환자로 회전성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1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고개를 좌측으로 돌렸을 때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로 좌측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럽다, 회전성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고, 특히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고 위로 볼 때 훨씬 더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과거력상 특이 소견 없었고 신경학적인 검사상에 좌측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이 움직이는 안진이, 회전성 안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죠. 이석증과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석증은 앉아서 고개를 돌릴 때 안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석증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의심 질환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회전성 추골동맥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특이적인 이석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검사는 일단 혈관과 관련된 검사를 좀 시행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혈관을 한번 조형을 한 걸 보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양측의 척추동맥이, 양측의 두 개가 비슷해야 될 척추동맥이 오른쪽의 척추동맥과 좌측의 척추동맥이 확연하게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형술을 좀 해보면 오른쪽의 척추동맥과 왼쪽의 척추동맥은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난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런 환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던 피의 혈류가 차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척추동맥이 문제가 있을 때 왜 어지러움이 오는가? 어, 여기 조그만 혈관, 이 척추동맥이 목에서부터 양쪽으로 올라와서 그거의 한 가지가 우리 어지럼을 담당하는 전정으로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쪽에서 혈류가 와서 이 혈류는 합쳐지니까 두 군데에서 피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한쪽의 혈관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혈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막히게 된다면 그 환자는 한쪽으로만 혈류를 공급받고 내의에 피가 가게 되겠죠. 근데 그 한쪽의 혈관이 만약에 어떤 자세에서 막히게 된다면 이 어지럼을 담당하는 전정은 혈류가 차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정이 흥분하고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식도로 보게 되면 척추동맥이 양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만약에 이쪽에 발달이 덜 된다고 하면 근척의 반대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근척의 혈류가 차단이 되고, 결론적으로 위쪽으로 내위로 올라가는 혈류가 모두 차단이 됨으로 해서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척추동맥이 지나가는 구멍이 여기인데, 고개를 돌렸을 때 척추동맥을 누르는 척추뼈의 요 돌기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제거를 해주고 환자분은 완치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질환이 왜 임상에서 중요한가? 감별해야 할 질환 중에 이석증이 있죠. 아주 이석증과 유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고개를 돌렸을 때 환자분 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뒤로 눕혀는 자세가 이석증에서 많이 검사를 하는 자세인데, 그 자세에서 안진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증으로 진단하고 잘 치료되지 않는 이석증, 이상한 이석증으로 그렇게 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환자분들도 내가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수개월 이상 어지럽다? 이상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질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에서 저는 어지러움을 좀 주로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어지러움 환자 케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는 한 1년에 평균으로 한 1.5명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흔하진 않지만 임상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다.
자,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질환은 환자분이 생활에도 불편하지만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적극적인 수술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권고를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끔 우리 의사분들도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 제한을 목 돌림 제한을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지럽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게 치료의 제한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좋은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만약에 그렇게만 치료를 했을 때 약 50% 정도가 뇌경색이나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온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분들을 이런 식으로만 제한적인 치료만 한다고 하면 뇌경색이나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젊은 환자분들은 어지러움 전문 의사분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에 수술을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저는 좀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그런 주사 치료도 많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환자분들도 내가 이석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어지러움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안진이 발생한다. 반드시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드물지만 오래된 어지러움으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질환과 유사하다라고 하시면 어지러움 전문 의사 선생님과 꼭 한번 이 질환의 감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